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추미애 장관이 정준영 검사에 대한 기소가 합당했는지 감찰을 지시하면서 우리가 다 잊고 있었던 한동훈에 대한 화두를 꺼냅니다.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놓고 몇 달이 지나도록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아서 수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이런 사람들은 처벌 규정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을 꺼내는 순간 온 언론, 장혜영, 참여연대 민변, 심지어 20대 때 비슷한 법을 발의한 김도우, 발의한 국진당까지 조중동이고 정말 추미애 장관한테 진짜 십자포화를 해요. 전 이걸 보면서도 정말 목표나 타겟은 추미애구나. 그 이유는 반헌법적이라는 거고 반인권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권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얘네들이 이런 말을 하는 애들한테 저는 정말 약간 토가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는 매일같이 검찰이 벌이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모습을 우리는 매일 파노라마처럼 봐요, 뉴스를 통해서. 죽은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뺏기 위해서 경찰청을 압수수색해가지고 그걸 유족들한테 돌려주지도 않고 6개월 동안 갖고 있으면서 심지어 그거를 풀었어요. 그러고 나서 경찰청에 넘길 때는 비밀번호도 넘기지 않은 사람들이야.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불러다 놓고 협박해가지고 매속해서 정치 공작을 하고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어내고 무고한 사람들 감옥에 보내고 이번에 유호성 씨도 2억 4천만 원 배상하라고 지금 판결 나왔죠. 유호성 씨 잃어버린 10년 어떻게 배상할 거예요? 누구 하나 사과라도 했나요? 거기에 그 법정에 그 검사들 있죠. 이시원 검사하고 또 누구지? 걔는 법정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최종 변론에. 심지어 이 정준영 검사가 잘못했지만 이 정준영 검사는 그 이시원이랑 그 다른 검사 있죠. 그 검사가 자기들 그 감찰하는 거에 있어서는요. 불기소 처분했어요. 조국 장관 말할 것도 없어요. 가정집이고 뭐고 애 일기장까지 다 털렸어요. 그럴 때 이게 인권유리라고 말 한마디 한 사람들이 있나요, 여기서? 비판한 사람 있나요? 옆에서 검찰들 있으면 잘한다 하고 부채질하고 불구경하면서 같이 돈 던졌던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인권을 얘기해. 심지어 장혜영인가? 그 미친 그 꽃다발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얘기를 장혜영 같은 애가 할 수 있나요? 얘 맨날 피해자의 목소리가 저기가 하고 조금이라도 뭘 하면 2차 가해라고 하고 이런 애 아니에요? 정의당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있나요? 팬미들이? 무슨 말만 하면 2차 가해, 3차 가해, 4차 가해 얘기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이 난리를 치고 추미애 장관한테 십자포화를 던지는 건 이건 추미애가 얘기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냥 추미애가 미워서 추미애 잘라내려고. 정말 역겨운 인간들이 부지런해요. 그 며칠 전인가 그 경향일보 경향신문이가 강진무 기자가 저기 어디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식인을 위한 변명이란 책 있죠. 샤르트르가 쓴. 거기서 이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기득권과 싸우고 그 대중을 계몽시키는 어떤 그런 존재들인데 소위 사이비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이비 지식인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기득권을 옹호하면서 마치 그것이 공공의 보편적인 가치를 옹호하는 것처럼 잘 포장하는 사람들을 사이비 지식인이라고 한다. 진짜 우리나라는요, 사이비 지식인들의 거의 천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게벨스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엊그저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저기 여인이 있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 지푸라기 여인. 위험한 주부, 이 나경원. 이 나경원이 갑자기 윤석열하고 자기를 붙여서 윤석열과 나경원이 조국처럼 살았냐고 그래요. 누가 보면 윤석열, 나경원 커플인 줄 알겠어. 심지어 윤석열, 나경원 보호해주고, 나경원 남편은 윤석열 보호해주고,
의심받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어떡해. 내가 볼 때 윤석열이 솔직히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은데? 그만큼 윤석열한테 나 지켜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 지켜줬으니까? 근데 이 여자가 막 이렇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내가 조우천 사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혐의들은 다 비껴가면서 조국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여자지. 네, 진짜 이 여자 요즘 혀가 길어진 거를 보면요. 확실히 국회의원 배지가 중요하긴 중요하구나 생각이 드네요. 윤석열, 나경원을 조국처럼 수사하라고 억지 부리고 윽박 지르는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제가 조국처럼 살았습니까? 한번 다음 질문에 대해 대답해보기 바랍니다. 제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가 있습니까? 제 아이가 제출한 연극 포스터가 학회에서 취소되기라도 했습니까? 제 아이가 부정하게 일저자로 이름을 몰렸습니까? 여기에 끝이 아닙니다. 제 아이가 실력이 안 돼서 학교에서 낙제가 됐습니까? 제 아이가 연줄을 타고 황제 장학금을 받은 의혹이 있습니까? 제 아이가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시에 써먹었습니까? 예, 이러면서 사모펀드에 이것저것 하면서 분명 이 정권은 추미애 감찰을 앞세워도 되도 않는 공소장을 쓰고야 말 것입니다. 제 정치 생명을 완전히 끊어놓고 윤 총장은 정치 활동에 싹을 잘라놓겠다는 복수심에 빠진 정권입니다. 정의와 불의가 뒤바뀐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저는 절대 굴하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여기 윤석열이 왜 들어가? 그리고 윤석열이 총장인데 정치 활동하는 거를 그걸 싹을 우리가 언제 잘라서 지가 알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 왜 윤 총장을 들어가지? 이 여자 이제 윤석열이랑 이제 거의 운명 공동체야? 윤석열한테 나 지켜. 예, 근데요, 이 나경원이 질문한 걸 보면은 자기의 혐의는 다 비껴갔어. 그러면서 되지도 않는 그 언론들이나 검찰들이 제시한 어떤 그런 의혹들을 다시 또 재나열을 하면서 이제 조국 장관을 저격하고 있거든요, 가족들을. 저는 조국 장관이 나경원 제발 고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경원은 진짜 이 여자는 자기가 입으로 쌓은 업을 저는 법으로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 나경원은 정말 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해악을 끼친 사람 같아요. 근데 얘랑 이 여자랑 우리 권력서열 1, 2위 있잖아요. 나경원, 김건희. 이 여자들이 권력서열 1, 2위들을 다투고 있잖아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신의 딸들 아닙니까? 신의 주부들. 그런 걸 아니까 마음 놓고 지르는 거예요. 예. 이 여자는 뭐 경찰 조사 한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전혜영 학자님이 짧게 이 글에 대해서 댓글을 달았는데요. 글을 썼는데 너무 재밌어요. 내가 조국처럼 살았나? 나경원 가로치고. 대장동 땅 투기 의혹, 2년간 주입이 5,800만 원 의혹, 나경원 씨 가족의 흥신가족 비리 의혹, 퇴폐업소에서 월세 챙긴 신당동 빌딩 의혹, 딸 특혜 입학 의혹, 아들 노민 대리 지필, 대리 발표 의혹, 판사 남편의 기소 청탁 의혹, 얼핏 생각나는 것만 해도 꽤 많네요. 검찰과 언론은 나경원 씨 일가의 생애를 샅샅이 조사해서 나경원 씨가 국민에게 던진 의문에 답을 줘야 할 것입니다. 예, 이렇게 조사하면 뭐합니까? 판사가, 수사도 못하게 하는데. 네, 요즘 윤석열 지지율 보면, 저 정도의 인물과 저 정도의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정말 사생팬처럼 지지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한 10% 정도가 넘는다는 사실, 그리고 저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고 영웅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 언론이 나서고 비판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린 정말 민주주의의 어떤 위기감을 또 다시 느끼게 되죠. 며칠 전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2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이 미국 대통령들이 스스로 지켜낸 규범들을 깼는지를 한 20가지 정도를 나열했어요. 그리고 이 트럼프가 이 불문율이었던 법률에선 규정하지 않지만 미국 대통령이 당연하게 지켜왔던 이 규범들을 깬 피해는 민주주의나 대통령제에 대해 끼친 피해는 너무 클 거라고 해요. 트럼프는
오로지 이 영합주의, 소위 말해서 포퓰리스트의 어떤 그 동력만을 가지고 기본 룰을 다 깨버린 거죠. 첫 번째, 이 사람은 공익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했다. 보통 대통령이 되면은 그 자기의 재산을 배치신탁을 하잖아요. 이익 충돌을 막기 위해서. 근데 트럼프는 하지 않았어요. 자기 리조트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을 그대로 다 유지하면서 심지어 자기 소유 시설을 280번 이상 방문했어요. 그러면은 경호국이나 정부기관들 다 같이 움직이는 그 비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쓴 돈이 250만 달러래요. 그리고 자기 캠프라든가 모금위원회에서도 560만 달러 이상 지출했다고 하고, 두 번째, 납세 자료를 거부했어요. 지금 윤석열 납세 자료 안 나오고 있죠. 당연히 대통령이면 매일매일 매년 자기 납세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감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어요. 심지어 이번에도 제출을 거부해서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알고 봤더니 막 90만 원 내고 막 이랬죠. 그 다음에 내부의 감찰. 내부 감찰을 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임용권을 남용했죠. 정보기관이나 국방부나 국무부 분야의 감찰관이 자기한테 불리한 의견을 내거나 자기랑 다른 의견을 내면 다 해고해버린 거예요. 지금 윤석열 감찰 거부하고 난리치고 있죠. 특히 이 탄핵 심판할 때 우크라이나 스캔들 내부 고발자를 이제 처리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불어내고 반대하고, 심지어 코로나 진단 키트 같은 경우 지금 장비가 부족하다라는 보고서를 낸 감찰관을 해고해버렸어요. 심지어 오바마나 힐러리 클린턴 기소하라고 계속해가지고 압박하고, 자기한테 쓴소리하는 하급자는 해고해버리고, 계속 그 새로운 인물을 뽑질 않는 거예요. 왜?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되잖아요. 임명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게 귀찮으니까는 계속해서 공석으로 남겨놓고 대행체제를 유지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정말 그 자리에다가 자기한테 아부하는 사람들 다 꽂아놓고,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해고해버리고, 그 다음에 법무부 조사, 그에 대해서도 다 개입했어요. 러시아 스캔들 같은 경우도 자기 측근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압력을 넣다가 결국 FBI 국장 잘라버리죠. 동맹 무시하는 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나토 같은 경우도 나토 의장국들 자기가 리더십 같은 걸 다 깨버리고서는 방위비를 빌미로 해가지고 징벌적 무역 합의를 다 요구하잖아요. 이거 우리나라한테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국제 조약들을 다 깨버린 거예요. 그 외밖에 품격 없는 언행, 군의 정치화, 재판부 공격, 외교의 정치화, 연방 대법관 후보군 공개, 거짓 또는 오드된 주장 남발, 사명권 남용, 정치 목적에 정부 자원을 이용하고 인종주의를 활용하고, 계속해서 이런 인종차별 자극했죠. 위기 때 국가 분열시키고 과학자를 불신하고 대선 토론 전통을 훼손해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죠, 토론회를.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마지막까지 대선 결과는 불복하는 거예요. 정말 이 정도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강력한 팬덤이 아직도 이 대선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고 이걸 뒤집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7천만 정도가 되고, 그렇게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도 투표 안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나 큰 것 같아요. 이런 리더십이 나왔을 때, 심지어 트럼프는 언론이랑 친하지 않아도 이 정도의 데미지가 왔는데, 한국은 언론과 그 권력이 함께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한국이 주는 이 데미지는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이런 리더십을 만나서는 안 돼요. 지금 딱 떠오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인간이.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